오늘 요 얘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애플이 전 세계 이제 빅테크가 사실은 기업 반독점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빅테크 기업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또 영국에서 애플이 반독점 위반으로 15억 파운드, 약 2조 7천억 원으로 집단 소송을 당했다는 기사가 또 났습니다. 13일 파이낸스 타임즈가 애플이 원고 측의 막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반독점 재판 1심 재판으로 이제 심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부분이니까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의 소프트웨어 매출에 관해서 많게는 30% 정도, 이거 뭐 예전부터 있던 얘기입니다. 계속 과도하게 불공정. 여러분들이 애플 앱스토어를 받으면 애플 앱스토어에서 여러분들이 앱을 받다 보면 다른 앱에서 받는 거, 그러니까 PC에서 받는 것보다 과도하게 돈을 많이 지불하십니다, 여러분. 그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PC에서 앱을 받으시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지불하십니다. 그러니까 앱을 받으시거나 뭔가를 받으실 때 PC에서 같은 걸 더 받으시는 게 낫습니다. 애플에서 받으시면 최소 10% 이상 더 받으십니다. 그래서 같은 앱이나 이런 것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약에 뭐 리딕북스다 이런 데서 만약에 어떤 책을 받으신다, 전자앱을 받으신다 이러시더라도 거기서 만약에 포인트 같은 걸 받으시더라도 리딕북스에서 뭐 포인트 같은 걸 받으시더라도 거기서 포인트를 받으시면 10%를 더 지불하십니다. 이쪽에서 받으시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이 지불하시게 되고, 여기서 지불하시면 덜 지불하시는데 거기서 더 많이 지불하시는, 약간 그런 식으로 지불하시는데 이쪽 심한 경우에 30%까지 더 많이 지불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과도하게 지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게 이제 해서 15억 파운드를 이제 벌금으로 이제 집단 소송에서 이제 지불하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앞서 음악 스트리밍 업체인 뭐 스포티파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애플 스토어가 30%에 가는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있다라고 해서 소송을 지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애플 측은 대다수 앱이 무료로 제공되는 만큼 수수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개발사는 할인된 걸로 해서 이제 수수료를 부담했다는 게 이제 애플 측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든 개발사의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지불한 이렇게 한 게 없다. 그렇군요. 개발사들이 지불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애플 측이 약간 이 부분은 조금 궁색한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약간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리고 어쨌든 자신들의 앱만 약간 이용하게 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생태계만 이용하게 하는 측면이 좀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그 억제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독점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면이 좀 있고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주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쪽을 보시면 이베이 쪽에서가 최근에 이제 메타가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페이스북이 이제 사실은 이게 거의 여기도 뭐 1조 넘는 금액을 지난번에 과징금을 받게 된 쪽이 있습니다. EU 쪽에서. 그래서 이제 이베이 프랑스나 이쪽 유럽 쪽에 요 부분에 관해서 이제 배열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메타가 자신들의 이제 물건을 배열하는 걸 자신들이 유리하게 배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문제가 돼서 독점적인 것들에 대해서 시정을 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과징금을 매긴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개선하는 조건으로 이제 이베이 쪽과 좀 약간 이렇게 약간 화해 조건으로 요거를 이제 선보인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자신의 플레이스 마켓을 공개한 겁니다. 플레이스 마켓을 유럽 쪽에 공개하는 걸 이제 시범적으로 선보이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화해 제스처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개개인이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빅테크들이.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면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사례를 좀 얼마나 많은지 사례를 조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지금 2017년에 주요 소송 및 벌금입니다. 벌금이 24억 유로가 지금 일단 벌금 검색 엔진 유로에서 이제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이게. 그리고 안드로이드 독점 행위라고 해서 43억 유로가 2018년도에 또 이게 돼 있고요. 광고 기술 독점을 해서 15억 유로가 일단 요것만 구글에 이렇게 부과돼 있습니다. 이거 지불한 겁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사례는 디지털 반독점을 해서 지금 2021년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글만 한 게 이렇게 해서 지금 몇십억이 지금 부과가 돼 있습니다. 거의 100억 가까이가 지금 누적이 돼 있고요. 애플은 지금 100억 달러입니다. 유로입니다. 유로. 그리고 애플은 지금 앱스토어 좀 전에 얘기했던 요게 지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NFC 칩 독점이 있습니다. 칩에 관한 NFC 칩 독점에 관련해서 지금 접근을 제한하게 했다고 해서 지금 돼 있는 게 있고 아마존은 데이터 판매자 데이터 남용에 관해서 10억 유로가 지금 돼 있고 독점점 우대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해서 플랫폼을 자체라고 해서 이제 지금 합의를 했는데 얼마에 합의했는지 모릅니다. 이것도 몇십억 유로라고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는 GDPR로 해서 2024년부터 12억 유로로 지금 벌금이 돼 있습니다. 엄청 어떻게 소위 말하면 뜯어가네요, 벌금을. 네, 광고 데이터 독점에서 2021년부터 지금 하고 있고요. MS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윈도우 번들링으로부터 20억 유로를 지금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이거 외에도 이제 틱톡은 3억 7천만 유로 아동 데이터에서 지금 혐의를 받고 지금 벌금을 매겨놓은 상태입니다. 장난 아니네요. 이거 외에도 디지털 시장법, 디지털 서비스 법 이용을 해서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테슬라는 이건 아닌데 소비자 보호 관련 조사를 지금 받고 있고요. 환경 규제 및 탄소 배출권에 관해서 받고 있고 노동 및 공상 건설에 관해서 분쟁을 받고 있고요. 경쟁사 제소 관련해서도 받고 있고 반독점에 관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그니피션트 7에 관해서 너무나 많은 걸 지금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 조사한 것만 해도 10건이 넘습니다. 엔비디아도 ARM 인수 시도 실패를 한 게 있습니다. 2022년에. 요거 관련해서 반독점 규제에 의해서 인수를 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이유가 영국의 반독점 규제에 의해서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의해서 아주 좋은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무산이 됐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반독점에 의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업 개개인이 EU 여러 나라들과 상대를 하다 보니까 국가도 아니고 여러 나라, 그러니까 수십 개국들이 뭉쳐진 EU를 상대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트럼프, 미국이 상대를 해달라. 취임하고 나서 바이든은 너무 무관심했다. 그러니까 당신이 상대를 좀 해주세요라고 지금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서 줘야겠네요. 근데 네. 이제 유럽 연합이 보통이 아니네요. 네, 그죠? 네, 보통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한테 하긴 유럽 시장이 크니까요, 그죠? 네, 엄청 뜯어가고 있습니다. 엄청 뜯어가고 있네요, 네. 정말로. 네, 야, 대단합니다. 이걸로 약간 세금 대신해서 이걸로 약간 네. 그죠? 복지를 향상시키고 네, 있습니다. 그런 느낌인데요, 네, 네. 지금 소위 말해서. 네. 네, 다음 소식 잠깐 네. 드리겠습니다. 야, 엄청 어떻게 될지 많네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그 만만치 않습니다. 그 트럼프가 지금 벼르고 있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제가 이제 뭐 요 전 시간에 잠깐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교가 지금 X로 외교를 하고 있거든요. 머스크는 X로 지금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머스크의 X 외교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머스크의 X 외교는 신외교 정책이기 때문에 머스크의 X 외교가 이제 새로운 외교, OTT SNS SNS 외교죠? X 외교 새로운 외교입니다. SNS 외교죠? X 외교라고 네. 제가 이제 지칭을 했는데 대단합니다. 예, X 외교는 새로운 외교입니다. 예, 새로운 패턴으로 하는 외교이기 때문에 X 외교라고 제가 외교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머스크는 외교가 아닙니다. X 외교, 트럼프 외교가 아닙니다. 네. 다음 소식 제가 자 저크버그의 이중성입니다. 저크버그가 오늘 이게 애플이 발전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게 그 예전에 그 CEO 누구시죠? 그분이 한 걸 가지고 지금까지 우려먹고 있다고. 잡스요? 잡스가 한 거로 지금까지 우려먹고 있다고 이제 맞는 말이에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걸로 지금까지 우려먹고 있다고 쭉 얘기를 했어요. 비판하면서 네, 쭉 얘기하셨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분이 다양성을 이 회사가 포기했어요. 네. 빅테크 기업들이 다양성을 포기하면 최근에 포기한 게 너무 많아요. 이 저크버그 회사가 메타가.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애플한테는 이렇게 막 독서를 퍼부면서 트럼프한테 너무 침묵하고 포기한 게 너무 많아요. 좋은 것들을. 예? 그러니까 이제 저크버그가 빅테크 기업의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한테 너무나 착하고 순한 양이 돼가고 있어요. 원래 저크버그가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크버그가 최근에 독서를 한 얘기를 보면 2018년에 캠브리지 애널리카 스캔들에 관해서 컨설팅 회사 무단으로 사용자 사건을 내서 쓴소리를 했어요. 데이터를 보호할 의지가 부족하다. 그리고 알고리즘에 대해서 극단주의 확산하는 것에 대해서 쓴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 건강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해서 얘기한 적도 있고요. 회사 문화 리더십 스타일에 대해서 쓴소리 한 적이 있고요. 쓴소리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 시장의 독점적인 반독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있고
쓴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근데 그리고 폐쇄적 플랫폼에 관해서도 쓴소리 한 적이 있고 개인 추적에 관해서도 쓴소리 한 적이 있고 애플의 혼합 현실에 관해서 쓴소리 한 적이 쓴소리를 너무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저크버그가 트럼프에 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왜 그러실까? 제가 볼 때는 회사를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그런 것 같고요. 빅테크가 지금 위기 아닙니까? EU에 아까 말씀드린 위기고 그다음에 규제 리스크나 그다음에 트럼프 지지층이나 사용자층 그다음에 틱톡이 지금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틱톡이 넘어가면서 유일하게 지난주 금요일 날도 메타만 지금 올라갔어요. 전반적으로 다 떨어질 때. 그러면서 이제 이게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본인이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바로 느끼고 있으니까 그걸 몸소 느끼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좀 심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